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분명히 디자인 수행평가를 위한 짤막한 상식 1을 들으면서 지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PPT는 여러분들 감성을 좀 취향을 저격할 만한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습이든 복습이든 할 때 기분 좋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으니까 선생님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매끄럽지 않게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영상을 녹음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저를 신경 쓰시면 서로가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동영상을 녹음하시면서 힘들구나, 지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서로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면서 남은 온라인 수업 기간도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수행평가를 위해서 수행평가 한정 짤막한 상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전 2,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니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거 충분히 머릿속에 다 남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간접 조건을 포함한 디자인의 조건, 직접 조건 위주로 4가지 우리 배웠었고요. 그리고 심벌 마크와 시그니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 내용 역시 저번 주랑 이번 주에 다룰 내용 모두 다 15%짜리 논술형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히 잘 읽어주시고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을 좀 드리면 이거 또 중요한 얘기니까 선생님 미리 사전에 부탁을 할게. 다음 주에 이제 등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등교를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다시 원격이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색연필이나 아니면은 마카나 아니면 파스텔이나 등등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한 색채 도구를 그래도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술실에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공용 물품을 둔다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공용 물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시킬 거라서 이런 색채 도구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없는 친구들은 좀 미리 어느 정도 구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저는 도저히 미술 수업 따위에 다이소 가면 3,000원이면 색연필 사더라고요. 하지만 3,000원도 좀 아깝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혹은 김민경 선생님께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을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수행평가 내용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지역 마스코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지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하고 비평하고 그걸 리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비평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금 좋은 디자인으로 리디자인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걸쳐서 좋은 캐릭터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시간보다는 훨씬 더 우리 수행평가랑 더 세분화된, 더 접목이 된 내용으로 오늘의 수업은 진행을 시키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챕터 1. 네,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은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라고 하는 아주 큰 바운더리에 사실 마스코트와 캐릭터처 아니면 이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무언가를 뭐 마스코트면 무슨 내용, 캐릭터처면 무슨 내용, 캐릭터면 무슨 내용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이 인과관계를 무슨 내용을 보고 이게 캐릭터인지 무슨 내용을 보고 이게 캐릭터인지 저 이렇게 문제 낼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스코트는 무슨 내용, 캐리커처는 무슨 내용, 캐릭터는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 엄청 헷갈립니다. 이게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여기 조금 조그만데 자, 캐릭터 디자인 내용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캐릭터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릭터.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대상을 친근하게 표현하여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그건 뭐 사람이 됐던 지역이 되든 단체가 됐던 기업이 됐던 간에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이미지만 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생소하고 기존에 모르는 이미지들도 많고요. 그런 대상들도 많고요. 근데 그랬을 때 조금 더 접근성이 쉽도록 최대한 내가 정한 혹은 그 주체가 정한 그 주제가 되는 대상을 친근하게 표현해서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는 게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안에 마스코트와 캐리커처가 있는 건데 마스코트, 캐리커처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우선 캐리커처 이 캐리커처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인물을 소재로 익살, 조롱, 풍자 등의 효과를 살려서 그리는 걸 캐리커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놀이공원이나 뭐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작가님들 많이 뵀잖아요. 그래서 이 캐리커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미술교과는 과외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알바 중에서 가장 고소득 알바 중에 하나가 이 캐리커처 알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화나 애니과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 사람이 부족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캐리커처 그리는 알바가 좀 유행했었어가지고 선생님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뭐 여러분의 이제 작가님들이 뭐 계시고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거 선생님 자랑인 듯 아닌 뭐 이건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 자랑은 아닌데 계속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막 줄이 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막 넘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막 뭐지? 나 쉬고 싶은데? 뭐지? 돈은 많이 버니까 좋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화 애니과에서 캐리커처를 배우면 순수하게 정말 이 내용을 배울 거 아닙니까? 과장되게 익살, 조롱, 풍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가 큰 사람이면 막 코를 이렇게 그리면서 캐리커처를 그린 거지. 그리고 애기여도 막 턱을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수하게 캐리커처 내용에 맞게 한 거고 선생님은 당시에 캐리커처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엽게 캐릭터처럼 그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귀엽게 그냥 실물처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자기 단점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예쁘고 귀엽게 그리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섰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담긴 대학생 때 선생님이 한 3-4번 나가봤나? 근데 그 이후로는 좀 남의 그릇 뺏어먹는 느낌이라 미안해서 안 나가긴 했는데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알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캐릭터처 과장되게 그리는 겁니다. 재밌게. 그래서 막 애기들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옆에선. 아무튼 그다음에 마지막 마스코트.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죠. 마스코트. 이 마스코트는 올림픽, 우체국 이런 큰 행사나 단체 아니면 지방단체 캐릭터 등을 지칭하는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마스코트 워낙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스코트는요. 캐릭터 중에서 기업이나 행사 등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한정적으로 일컫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주 목표가 확실한 거지. 그리고 기업이랑 행사에 얽히면 상업성까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자, 우리 이미지 통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하실 때 이 CIP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모토나 혹은 기업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해서 발표하면 이거는 엄청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이 기업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이미지 통합 계획이라는 겁니다. CIP. 그래서 이 CIP가 무슨 뜻이냐면요. Corporate 기업 이미지는 알죠? Identity 자기 정체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거는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내용이고요. 이 CIP 하나 가지고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업 이미지 통합 계획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각 이미지 통일을 위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기업, 단체, 행사 등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다양한 디자인의 시각 이미지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통일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CIP라고 하면 이 기업하고 연관된 무언가의 시각 이미지가 딱 보여졌을 때 이것만 보고도 기업을 이 기업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건 성공적인 C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IP 볼까요? CIP의 효과입니다. 이 CIP는요, 정보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거는 시각 이미지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설명 없이도 딱 그냥 하나의 시각 이미지만으로도 기업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시각 이미지화로 전송을 시키기 때문에 이 간단한 시각 이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TV 광고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배너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뭐 버스 정류장 버스 붙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도 시각 이미지로 간단하게 활용됐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워낙 노출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많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기억에 많이 남아서 광고 효과가 상승된다는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에 예를 기업들이 우리나라 막 연예인들 쓰면서 몇 억씩 퍼붓고 막 TV 광고 몇 초에도 몇 억인 거 아시죠? 그렇게 힘을 들이는 건 소비자들 기억에 남아서 뭔가 소비를 이뤄낼 때 본인들이 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CIP라고요. 그래서 CIP가 이만큼 중요하고요. CIP가 잘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기업의 지명도 및 이미지 향상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즉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기업이 길을 쓰고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세련되게 만들고자 하는 게 CIP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로 우리 뭐 기업들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해야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트 효과라고 해서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줘서 비슷한 조건이면 나한테 알려진 리크루트 효과가 된 기업을 입사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리크루트 효과가 발생한 기업을 입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가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마 더 추구하는 게
조직을 하나로 연결해서 뭐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P가 이런 다양한 효과와 이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신경 쓴다는 점. 그래서 그러면 이 CIP를 대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이 CI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뭐 기업장에서 뭐 CIP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뭐 면접장에서 자,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요런 3가지 요소,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요런 컨셉을, 요런 실무적으로는 요런 면을, 행동적으로는 요런 면을 하시면 우리 기업이, 우리 브랜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면접에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선생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념적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아이덴티티, MI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내용이잖아. 기업의 존재 의의와 목표를 재검토하여 명확히 하는 과정.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바꾸면 컨셉인 거죠. 컨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셉을 정했어요. 이념적 아이덴티티. 그러면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정해야죠, 이제. 이게 순서가 제가 괜히 한 게 아니고 요런 순서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CIP가 구체화될 수 있고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각적 아이덴티티, Visual Identity, V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 시간에 배웠던 로고, 심벌 마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캐릭터, 그다음에 기업들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서 기업 이념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기업과 관련된 제품이든지 시각 이미지들에 활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무랑 연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로고, 심벌 마크, 캐릭터 이런 것들은 기업이 돈 주고 알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는데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색깔이 대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콜라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캔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리컵이 앞에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콜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는 캔이 빨강색이에요. 여기에는 캔이 파랑색이네. 그럼 이 색깔만 가지고도 이게 어느 콜라 브랜드인지 딱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색깔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 브랜드. 요 브랜드가 만약에 보라색 로고라고 생각해보세요. 보라색. 이렇게 쓰여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와닿니? 그래서 시각적 아이덴티티 VI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적 아이덴티티 Behavior Identity VI입니다. VI랑 VI 둘 다 있는데, 이 행동적 아이덴티티 BI는요, 기업 이념을 통일된 행동 양식으로 정립하여 확산 정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행동인데,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걸 보통 설명해주면 이념적 아이덴티티랑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선생님 행동적 아이덴티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제가 2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우스입니다. 우리 그 번화가에 꼭 하나씩 있는 유명한 로드샵 브랜드잖아요. 메이크업 브랜드. 여기에 가시면 물론 거기는 이념적 아이덴티티와 시각적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확고한 브랜드인데, 이 행동적 아이덴티티로 중요한 게, 딱 들어가면 아마 그 알바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인사하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공주님, 이렇게. 거기는 행동적 아이덴티티를 우리 서로 공주들의 모임, 공주들의 파티 이렇게 정해놓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공주로 만드는 행동을 컨셉으로 잡은 거지.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잡은 거지. 그래서 어서 오세요 공주님 이렇게 하는 게 에뛰드의 이제 컨셉인 거고요. 2번째 브랜드, 선생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치킨 브랜드 중에 네네치킨이라고 있어요. 네네치킨. 네네치킨을 요즘에는 뭐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전 또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요. 옛날엔 전화로 주문을 하잖아요. 전화 주문할 때 이 네네치킨 점주분들은 항상 네네 이렇게 대답해요. 네네네네 네네 이렇게 네네 안녕하십니까 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호리드 한 마리 뭐 양념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 갖다 주세요. 단무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념도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네 고객님 곧 가겠습니다. 네네 어디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대답을 네네라고 해요. 이건 네네 치킨에서 그 교육을 시킨 거래요. 대답은 무조건 네네로 하세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나 행동, 이 행동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BI. 그래서 이렇게 CRP 세 가지 요소, MI, BI, BI, MI, BI, BI 세 가지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IP를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껏 예쁘게 만든 세 가지 요소를 잘 적용해서 만든 CIP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기본으로는 우리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발 마크, 그다음에 글씨체인, 로고 타입, 그다음에 전용 색상, 뭐 캐릭터, 시그니처 이런 데다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응용으로는 여기서 봤던 이런 기본 요소들을 사무직기, 서식류, 포장, 유니폼, 포장, 간편, 실제적 대상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CIP가 계속 노출이 되게끔 하도록 만드는 게 응용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그 신발 마크 있잖아요, 마크. 그 마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것도. 뭐 가장 무난한 게 니네들 많이 쓰는 메모지. 그리고 너희들이 입는 교복 이런 데도 계속 이 마크가 들어가죠. 우리 학교도. 그것이 바로 응용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였죠? 요거. 이게 CIP 적용 과정.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캐릭터 디자인이란 이건 정말 순수하게 학문적인 뜻을 이제 사전적인 뜻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개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시각물로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구체적인 표현에서부터 문자체, 패턴, 색채 등 모든 그래픽 표현을 일정한 형태나 움직임, 사운드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거 얘들아 이거 딱 보면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부터 너무나 많이 접하고 살았어서 이 개념 설명만 들어도 머릿속으로 하고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줄 보면 최근 비즈니스 캐릭터로서 기업을 비롯한 상품과 강조주의 특색을 강조하고 차별화하여 호감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캐릭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좀 상업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고려할 점을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캐릭터라는 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비평 활동을 할 거잖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지자체의 캐릭터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 점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비평하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고려할 점. 대중의 시각적인 심리, 대중의 교양 감각, 대중의 친근감, 대중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주고 그와 동시에 독창성도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진짜 아쉽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이미지를 활용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캐릭터는 너무너무 많아.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하면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PPT로 또 다시 한번 이미지들을 보여줄 텐데 진짜 많은데 이 독창성 부분에서 참 아쉽고요. 그리고 대중이라고 하는 지칭을 난 어딘지를 모르겠어 사실. 이 캐릭터 디자인을 거칠 때 그 유퀴즈에 예전에 여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충주시청 공무원분이 나왔어요. 그 홍보물 제작으로 되게 유명해진 그 공무원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결제 올려놓고 그냥 안 보고 바로 올려버린다고 1분 만에 그냥 바로 올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캐릭터를 정할 때도 말단에 디자이너가 하면 정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정권자의 시각적 심리와 조형 감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 대중의 시각적 심리와 조형 감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직접 접근해서 디자인을 직접 접근해서 심미성
대중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는, 공통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적인 디자인 정책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건 CIP 내용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컨셉이 하나가 정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맞춰서 가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 그렇다면 왜 필요하냐? 아니, 캐릭터 꼭 만들어야 돼? 그냥 제대로 된 CIP 하나 만들고 로고 타입 하나 만들고 그럼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캐릭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 수없이 많은 지역과 단체들이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거니와 요즘에는 뭐 정말 온갖 거에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아이돌도 그렇고 은행도 각 은행마다 뭐 무슨 캐릭터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졌고 되게 아무튼 캐릭터로 되게 상품화하고 그걸 경쟁하는 게 요즘 또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이 대체 왜 필요하냐면 전달 매체와 전달 방법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게 이 전달 매체와 방법이 좀 단순하고 딱딱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훨씬 덜하다는 거지. 최대한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제작 기술의 진보. 이건 딱 알겠죠? 카, 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각자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들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는 뭐 곰, 오리, 토끼, 여기는 복숭아, 뭐 단무지, 뭐 얘도 그 곰, 사장, 그게 알고 보니까 갈기 없는 사자라며.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제작 기술을 진보를 해버리니까 이 메시지 제작 기술에서 사람들한테 감성을 또 건드릴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 디자인하고 연관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집단의 광역화 세분화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화가 강조되면서 각 도시들마다 지녀야 될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중요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사람들이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얘들아, 각종 단체 중에 캐릭터가 없는 단체가 없어. 없는 지역 단체가 아무 데도 없을 거야. 다 있어. 온갖 시, 군, 구까지도 있어요. 구까지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 환경의 급변. 생활 환경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 이거 뭐 디자인도 어쨌든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디자인도 발전하고 변화하고 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캐릭터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진짜 또 역시 사전적인 내용인데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구매 욕구나 판매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상품에 일관된 이미지를 씌워준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의 내용이고요. 지역도 지역 아까 광역화 세분화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역도 어쨌든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왜냐면 도시가 홍보돼야 본인 도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원이 많을 거고 그건 곧 세금으로 연결돼서 지방지자체단체가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될 거고 탄탄한 재정이 또 확보가 되면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또 만들어질 거고 그럼 지역 홍보수단으로 또 뭐 유입이 되는 인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광객들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그게 또 지역의 하나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지역이든 기업이든 캐릭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요즘에 많이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성공 캐릭터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공적인 디자인, 이거는 얘들아 진짜 선생님이 골백 번 강조를 해도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캐릭터 디자인의 개발 조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리디자인 할 때, 이 리디자인 할 때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골랐던, 선정했던, 비평했던 그것들이 이 성공적인 캐릭터 디자인 개발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리디자인이 나와야 발전된 디자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정말 아주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성공적인 캐릭터 디자인 요건 총 4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독창성.
선생님 스타일 이제 알겠죠? 선생님이 제일 중시하는 거. 독창성은 독특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도 정하게 될 거고, 이 상징물을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마스코트를 디자인을 하시겠죠? 근데 이 상징물을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상징물을 캐릭터화시키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전부 다 독창성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보편타당한 상징물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 선정한 상징물을 어떤 식으로 캐릭터화시키느냐, 마스코트화시키느냐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독창성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친근감.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비평하실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사실 가장 두 번째로 큰 문제점이 친근감이 부족해요. 제가 다음 주에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시면 저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려고 과연 만든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좀 비호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성공적인 캐릭터 디자인이 되려면 호감을 부여하는 친근감이 필요하다는 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좀 재미있어야죠. 캐릭터가 귀엽고 사람스럽고 친근감이 느껴지면서 재미가 있어야지, 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재미없고 되게 밋밋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싶겠어요? 계속 익숙해지려면 아무래도 흥미로운 요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독창성하고도 연관된 내용인데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이 주제가 되는 기업이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야, 독특하면서도 이미지가 부합되어야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아서 인지도가 있어야 캐릭터로서 아무래도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어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면 그게 캐릭터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알려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독창성, 친근감, 재미, 인지도,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다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들 제가 캐릭터 조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배웠던 걸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오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스코트, 캐릭터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CIP.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CI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CIP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다른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MI, VI, BI라고 불렀던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잘 한번 다시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캐릭터 조건을 제가 네 가지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만큼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고도 꼭 머릿속으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 캐릭터 실제 실내랑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 혹은 캐릭터들이 발전된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많은 이미지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 1번도 이때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바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낭성으로 나온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복습하시고, 특히 논술형 평가 직전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좋은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오프라인 계약 시에 얼굴 보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